자, 공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 고1 시절 얘기인데요. 제가 고1 때, 이렇게 그림 대충 그렸네요, 오늘은. 네, 고1 때 집에서 할게요 라고 소리치면서 지배를 했어요. 왜냐면은 학원에서는 제가 딱히 하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학원에서 복습도 못하고, 그래서 난 자습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집에서 할 거다라고 집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원을 다 끊고 집에서 공부하려고 했죠. 일종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저한테는 집도 있었고 학원 야간 자율학습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공부 장소가 있었는데 저는 한번 집에서 해보려고 한번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하니까 당연히 망했죠. 어떻게 망했냐면은 집에 오면은 일단 졸려요. 한 5시 30분 정도 오는데 당연히 졸리죠. 학교에서 막 저희 연교시 했으니까 그때는 7시 30분까지 가서 이제 4시 30분에 오면 당연히 졸리죠. 이건 직장인이더라도 이 시간에 오면 졸리는데. 그래서 자요. 자면 1시간, 2시간 자면 7시 반. 이때 또 밥 먹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8시 넘어요. 그럼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스타를 하고 막 그래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또 그러다가 공부는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또 컴퓨터 하다가 그러다가 또 늦게 자요. 한 2시쯤에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7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에 오니까 반복되더라고요. 집은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편해서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유혹거리, 게임 같은 유혹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유혹거리가 있었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하고 기말고사 망치고 다시 집에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는데 학교 마치고 도서관을 가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 또 이동하는 걸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마쳐서 도서관에 가서 짐 풀고 다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자꾸 움직이는 게. 도서관에서 하다가 결국 제가 다다른 건 뭐였냐면은 야간 자율학습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결국 집에서 하다가 도서관에서 하다가 야자로 하기까지 결국 이 패턴을 정착하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저한테는 야간 자율학습실이 가장 맞더라고요. 물론 집중도는 약간 떨어지는데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약간 집중도는 떨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계속 되게 지속 가능하게 공부가 가능했고 그리고 하루에 일정량의 공부 시간을 항상 확보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고2, 고3 때는 야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재수학원 다닐 때도 공부를 뭐 집에 가서 하지 않고 도서관 가서 하지 않고 학원에서 그대로 남아서 했어요. 그게 되게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회사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회사 일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조금 더 하다가 집에 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제일 잘 맞는 공간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시행착오하고 즉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제일 적절한 게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제일 적절한 게 어딘지 알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집중도. 내가 그 장소에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시간. 그날 하루 가서 어느 정도 오래 공부할 수 있는가. 지속기간. 내가 오늘도 공부할 수 있고 내일도 공부할 수 있나. 그 정도죠.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곳 5곳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야간 자율학습 보면은 집중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공부 시간이 높았고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 또 여기 보면 이동수단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동수단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즐겨 했거든요. 집중도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리고 공부 시간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도 있진 않지만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매일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다. 네, 이런 거. 반면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중도도 높고 공부 시간도 높지만 가기 귀찮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낮았다. 네, 독서실 같은 경우는 빨리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오히려 도서관보다 더 적더라고요. 뭐 이랬어요. 집은 다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강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는 선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소 선배는 이동수단, 특히 지하철에서 책이 잘 읽힌다고 해가지고 저랑 같이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수업 들을 때
일부러 서울로 가는 출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그 수업에 숙제로 나온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장소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주변에 있는 물건들도 사실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물건 중에서 어떤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도움이 안 되는지도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 예전에 말했듯이 핸드폰이 있으면 되게 안 됐거든요. 핸드폰이 있으면 지금도 안 돼요. 옆에 있으면은.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거나 아예 안 보는 장소에 해놓거나 하고는 식이고, 또 잘 되는 경우는 옆에 노트 메모지가 하나 있을 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과 자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게 나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꾸 실험을 통하고 실패를 통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